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자, 세 번째 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액티비티라고 해서 화면이 있는 거,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화면이 없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아봤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는 브로드캐스팅 되는 메시지를 받는 게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뭘 하는 거냐? 자, 잠깐 한번 얘기는 했었지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SMS 문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MS 문자를 단말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게 텔레포니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텔레포니 모듈에서 문자를 받으면 이 문자를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 앱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자, 필요한 앱들은 이 문자를 받아서 처리하세요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거,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메시지를 넣어서 브로드캐스팅을 해버립니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거나 할 때 네트워킹 관련된 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할 때 보면 채팅 데이터를 1대1로 주고받는 게 있고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게 있죠. 이제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인텐트가 뿌려지는데 내가 만약에 그 뿌려지는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를 받겠다.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이 딱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것도 UI가 없고요. 그러니까 화면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관리하면서 여러분이 등록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자, 이게 날라오면 제가 받겠어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인텐트를 받아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그 방식을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샌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걸 쓸 일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자,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자, 인텐트 객체를 보낼 수 있고요. 직접 여러분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받아서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SMS로 전달된 자, 그 데이터가 있으면 자, SMS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시작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스타트 이렇게 누르고요. 자, My SMS 리시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도 하기 때문에 리시버라고 하는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자, 패키지 이름 좀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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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액티비티는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액티비티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액티비티에 있는 건 아니죠. 여기다가 우리가 서비스 했을 때처럼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APP 왼쪽에서 APP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에 자, Other라고 하는 거, 딴 거를 얘기하겠죠? Other를 가서 보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SMS 리시버라고 한번 해보죠. SMS 리시버라고 하면 SMS 리시버라고 하는 자바 소스 파일 그리고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피니시 눌러보죠. 그러면 SMS 리시버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매니페스트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이렇게 리시버라고 하는 태그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SMS 리시버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죠.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 상속을 했네요. 그죠? extends, 상속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on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만약에 텔레포니 모듈에서, 그러니까 단말에서 SMS 문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걸 등록해 놓은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받으면 여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on receive라고 하는 거, on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콜백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SMS 문자를 내가 받겠다라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자, 얘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죠. SMS가 오면. 그죠? 그래서 이 on receive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걸 여기에다가 뭔가 처리하는 기능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매니페스트에다가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얘를
아,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르게 뭐 스타트라든가 스타트 액티비티, 스타트 서비스처럼 시작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안 하고 코드에서 직접 register receiver라고 하는 걸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니페스트에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 코드도 아마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SMS 리시버의 로그로 뭔가 찍기 위해서 태그를 만들어 보죠. private, static, final, string 이라고 해서 태그라고 하는 상수를 만들고요. SMS 리시버라고 하는 태그를 집어넣습니다. 자, 요거는 로그를 찍을 때 구분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log.i 또는 d라고 할까요? 자, 태그로 구분한 로그를 찍는데, 자, on receive, 호출됨,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SMS 문자를 받았을 때 얘가 호출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로그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SMS를 보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SMS 리시버라고 하는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끝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SMS 리시버를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한 걸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브로드캐스팅 인텐트가 그 메시지가 날아다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걸 받겠다라고 하는 걸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걸 받을 건지를 자, 여기다가 한번 등록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자,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고요. 자, 여기에 리시버라고 하는 객체가 자, 태그가 이렇게 등록이 돼서 자, SMS 리시버라는 객체가 등록이 된 건데 자, 여기다가 안에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죠. 그리고 그 안에 액션이라고 추가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봅니다. 속성의 값으로 android.provider. 저 이게 글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 대문자로 해서 텔레포니 그 다음에 sms received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SMS received라고 하는 액션 정보로 해서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SMS가 왔을 때 텔레포닉 모듈에서 이런 액션 정보를 넣어서 던져줘요. 그러면 이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텐트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만 받겠다. 그러면 SMS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것도 자, 인텐트 중에서 어떤 거를 받겠다라고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음종이처럼. 그래서 인텐트 필터로 걸러서 받겠는데 인텐트 안에 이런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받겠어요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리시버에서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SMS를 받는 기능은 퍼미션, 즉 자, 여기 매니페스트에 한번 가보죠. 퍼미션이라고 해서 자,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애플리케이션 태그 위쪽에다가 꺽쇠 표시하고요. uses permission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receive S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권한을 추가를 해야 SM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줘요. 근데 자, 지금 마시멜로 버전 이후부터는 자, 몇 가지의 특정한 권한들이 위험 권한이 돼서 매니페스트만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행 시에 권한을 사용자한테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하고 나서 같이 알아볼 텐데 자, 그거를 마시멜로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서 build.grade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타겟 SDK 버전을 그 이전 버전으로 하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22로 바꾸고요. sync now 해서 일단은 위험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만 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SMS receive라고 하는 자, 이게 찍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앱을 실행을 해봅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하면 앱이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앱이 설치가 되는데 설치되는 시점에 시스템은 얘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꼭 앱을 계속 실행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행이 됐을 텐데 자, 이거를 종료해 보죠. 자, 이렇게 시스템 백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SMS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 단말을 쓰면 그냥 자기 자신 번호로 해서 SMS를 보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SMS를 실제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있죠. 이렇게 땡땡땡 버튼 누르고요. 자, 보시면 이런 형태의 Extended Controls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폰이라고 하는 여기 메뉴를 열어보면 가상으로 전화를 걸거나 가상으로 SMS 메시지를 보내볼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헬로우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샌드 메시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SMS 받았다라고 하는 자, 기본 SMS 앱이 이렇게 뜨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로그 메시지를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로그 메시지 안드로이드 모니터에 가서 보면 SMS 리시버에서 온 리시버 호출됨을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SMS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가, 자, 요 메소드가 호출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만들어 놓고,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하는데, SMS를 받겠다라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권한을 등록을 하면, 그리고 이 권한이 위험 권한이니까, 일단 여기, 그레이들 파일에서 타겟 SDK를 내려줬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SMS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 이걸 통해서 좀 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 지금 우리가 SMS 리시버라고 해서 수신자를 등록을 했을 때 이게 호출된다까지는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실제 SMS 메시지를 받은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받은 걸 출력해보고 받은 걸 필요하면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해보죠.